옆에 있던 아저씨의 손가락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야쿠자 돈벌이 만만하게 보면 이런 꼴 나는 거야! 우와! 파친코 하고 있는데 야쿠자가 왜 튀어나오는 거야? 내 이름은 니시코바루 코제. 또 엑스트라예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성인물 배우하는 거냐? 인기 성인물 배우를 꿈꾸는 남자. 하지만 현실은 알바생 신세다. 성인물 제작업자 카가와 씨를 알게 되어 엑스트라로 현장에 나갔지만 출연료가 1,000엔이에요? 처음엔 다 그렇게 받아. 여배우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푼돈밖에 못 받는다. 열정페이라 마음이 아팠지만 사쿠야 클라라? 다음 촬영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요! 저 니시코 쿠바루입니다. 네? 야 가라니. 난 결심했다. 이 사람의 상대 역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관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꿈을 쫓다 보면 돈은 멀어진다. 로또라도 안 맞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겠어. 참 젊음이 좋긴 좋군요. 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 앉아있던 손님이 말을 걸어왔다. 살짝 피곤해 보이는 아저씨가 내 옆자리에 옮겨 앉았다. 괜찮으면 내가 한 잔 사지. 네? 정말요? 꿈이 있는 게 좋아 보여서 말이지. 아니 저거 100%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 술잔을 나누며 의기투합했고 그렇게 둘이 가게를 나왔다. 이보게 나도 돈이 궁해. 네? 돈이 없으세요? 얻어먹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난 돈 불리는 법을 알지. 어떤가?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나? 그리고 아저씨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말해주었다. 다음날 난 한 파친코의 오픈런 줄에 섰다. 이 가게 맞겠지? 10시에 오픈. 1시간 전에 왔는데도 이미 10명 정도가 줄 서 있었다. 어떻게든 내가 노리는 기계를 차지해야지.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 어서 오십시오. 빨리 가야 해.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기계를 고른다. 내 앞에 줄 서 있던 남자들은 새로 들어온 기계 쪽으로 갔다. 제일 왼쪽 줄에서 두 번째 기계. 파친코를 즐기는 이들은 보통 새로운 기계 쪽으로 가지만 내 목표는 명확했다. 그리고 난 노렸던 기계에 앉아 아저씨가 준 미천을 기계에 투입했고, 자, 어떻게 되려나. 운명이 걸린 핸들을 꽉 쥐고 돌리기 시작했다. 난 아저씨한테 들은 대로 19시까지 계속했다. 그 결과 11만. 대박. 하루 만에 이렇게 벌 수 있다니. 만엔으로 시작해 3만 발 오버. 잭팟이 연속으로 터졌다. 그날 밤 아저씨와 역 근처 음식점에서 만났다. 대박이에요. 10만엔 벌었어요. 나 파친코 하면서 이렇게 터진 거 처음이에요. 당연하지. 그 기계 제일 잘 터지는 설정 6기계거든. 이 조작된 잭팟,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 파친코의 점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모양이다. 이 아저씨는 그 파친코 점장이긴 하지만 이자로 불어난 2천만엔의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으려고 그 파친코로 끌려왔다고 한다. 세장에 갇힌 새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점장이 되긴 했지만 그는 점장이라는 위치 덕분에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건 기계의 설정이다. 구역 담당이 설정을 만지기 때문에 점장에게 변경 권한은 없지만 어느 기계가 잘 터지는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하다 보면 터지는 설정 6이라지만 이 기계로 자신이 직접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날 돈이 없다고 술주정을 늘어놓던 나에게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럼 처음 얘기한 대로 6대4로 나누어서 내가 6만엔 가져가겠네. 일당 4만엔. 완전 누워서 떡 먹긴 해. 정보를 가진 직원과 작당해서 플레이하기. 대리인을 내세우는 건 어디에서건 예나 지금이나 드물지 않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작당 모의가 들키지 않도록 비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을 계속 땄다. 하지만 사소한 룰이 하나 있다. 하나, 파친코에 있는 손님이나 점원이 내가 매일 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기계에서 못 따는 날을 둔다. 젠장, 3만엔 잃었어. 둘, 기계 3개를 사이에 두고 다른 기계에서 1,000엔씩만 하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어쩌다 발견한 척한다. 일단 이 기계부터. 셋, 상한액을 정하고 달성하면 중간에 끊고 나간다. 그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위장했다. 참고로 파친코에서 일하는 직원은 민망할 정도로 예의가 바르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만 위장하면 사기치는 놈이 아니라 단골로 대접해준다. 한 달 정도 계속하니 150만엔이나 벌 수 있었다. 월 수입 70만엔 대단한걸? 그런데 앞으로는 횟수를 좀 줄여야겠어. 네? 왜요? 그게 이 150만엔이나 딴 건 좋지만 직원이 자네 얼굴을 완전히 외워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이상은 좀 위험해. 뭐 나중에 괜히 일이 커지면 곤란하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 벌었으면 또 업소에 갈 수 있거든. 네? 아저씨 빚 업소 다니다가 생긴 거예요? 점장님이랑 단거리 저런 데서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사태는 급변한다. 그리고 이틀 후, 오늘이 잭팟 터트리는 마지막 날이다. 오케이, 이 기객은 5만이나 넣었는데 한 번만 터진다고? 이거 진짜 설정 6 맞아? 점장이 알려준 기계인데 전혀 터지질 않았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형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네? 뭔데요?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이건 혹시 들킨 건가? 네? 얘기요? 뭐 알겠습니다. 야! 들키면 무조건 도망간다. 이것도 처음부터 다 정해놓은 대처였다. 하지만 이봐, 대낮부터 너무 퍼마셨나 이거? 밖에 이미 감시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다음 눈을 떴을 때 점장님! 점장이라 짜고 친 거 맞구만. 얼굴이 엉망이 된 점장님이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 야! 우리 가게에서 장난질이나 치고 말이야. 애송이 자식들! 왜 야쿠자가? 점장님은 고용된 사람이라 몰랐던 모양이지만 그 파친코는 뒷배에 야쿠자가 숨어 있었다. 파친코가 생겨난 시절에는 야쿠자가 돈벌이를 위해 개입했었다는 얘기는 유명했다. 이봐, 그 담배 나한테 팔아. 네. 당시 그들은 파친코에서 주는 경품인 담배를 손님한테 사들여 그걸 다시 가게에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곤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업자들 간 특정한 거래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담배 등이 아니라 특수한 경품을 도입했고 야쿠자가 개입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가게에는 그 당시에 연이 이어져서 뒤에서 야쿠자가 가게의 비품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설마 이런 위험한 가게랑 엮이다니.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장난질하는 손가락은 필요 없겠지! 점장님 손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열이 잔뜩 받은 야쿠자는 고문을 계속한다. 아니다, 아예 손이 필요 없겠네. 내가 같은 일을 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큰일 났다. 뭐라도 해야 해. 야, 한쪽 팔도 잘라버려. 그래. 하지 마세요. 이때 둘 다 점장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미안해요, 점장님. 난 죽기 살기로 녹슨 슬레이트 벽으로 돌진했다. 녹슨 슬레이트는 힘없이 무너졌다. 야! 애송이 자식의 걱사! 서면 죽는데 내가 왜 서? 어딘지는 몰랐지만 깊은 산속인 것 같았다. 길을 따라가면 야쿠자가 쫓아올지도 모른다. 난 산길로 달렸다. 도심에 있었는데 꽤 멀리 왔었네. 그렇게 인가가 있는 동네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벌어둔 약간의 돈을 손에 쥐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내고 있다. 점장님, 미안해요. 쉬운 돈벌이에는 성급하게 덤벼들지 않아야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는다.